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07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7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금융복지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해결과 자영업주의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중소, 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문한 시설과 현장은 모두가 재난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한국당도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세계 교역 불식으로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의 여건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로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끝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발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입법도 하고 추경도 통과시킨 역할을 하루빨리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제71주년 국회 개원식이 열리는데 정작 국회 문은 닫혀 있습니다. 아마 이 개원식에도 자유한국당이 참가를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이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관계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이나 외교 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라는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 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유출할 외교관도 어제 귀국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 동료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높은 수준의 감성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이번 수상으로 한국 영화계의 정상을 이루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 한국 영화계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진해 군항에 입항한 최영암에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4분이 다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순직간 후 최종근 하사관 연결식이 오늘 거행이 됩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도 기쁜 애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국익을 지킬 것인지 강효상 의원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할 때가 있고 또 참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국익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의 공개 발언은 신중하고 또 때로는 자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적 기밀 유출과 또 취득행위가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범죄를 넘어 국가의 위기를 조장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고위 외교관 당사자의 정보 제공도 분명히 문제지만
만약에 강효상 의원의 요구에 의한 정보 제공이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9 감싸기가 금도를 넘어선 아주 무책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변명은 인색하기 짝이었고 또 명백히 허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국가 규범과 질서보다 동문 선후배 간의 사적 인간관계를 우선시하여 국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 박근혜 최순실 사설 커넥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유한국당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은 국가 기밀 유출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에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99.9%의 공무원들의 무한 봉사와 무한 헌신의 모습을 현장에서 아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 이른바 관료사회의 관성과 아니라 그리고 폐쇄적 은밀성은 좀 곤란한 모습으로 종종 비춰집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료들의 옳지 못한 행위들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국가기관을 물랑케 하는 데까지 나온 이 상황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적 공무원, 사무원이 아니라 공적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그 사명과 책무를 더 새롭게 감당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외교부는 국가기밀 사항을 사적 관계에 눈이 멀어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제공한 해당 관료에 대해 즉각적 조치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황대한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와 군은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놓고 항명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골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군에 갈 수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군대 안 갔어도 그런 말이 어떻게 국헌을 뒤흔들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지 그 정도는 잘 압니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아니면 막말이십니까? 자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의 안을 받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철회하고 사과하면 국회에 복귀한다고 하셨던데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국회 복귀의 명분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애투쟁의 명분을 원하십니까? 국회 복귀로 민생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외에서 빙빙 돌며 산불도 지진도 경기 침체도 다 외면하고 민생을 파탄내시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성찰과 진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최고위원입니다. 예, 아까 이해찬 대표님께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축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와 동시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봉준호 감독은 설국열차라는 작품 이후에 한동안 작품 활동이 뜸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지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준호 감독은 2년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 같은 세계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다른 예술가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암흑 같은 시간을 견뎌냈어야 했던 봉준호 감독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스크린도어 정비 직원을 2개 이상 확대하고 2인 1조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스크린도어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역시 마땅히 했어야 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과 노동 환경은 여전합니다. 그 후에도 김용균 씨와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청년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수차례 더 발생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금융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중단, 안전을 위한 인적 물적 투자의 확대 등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진짜 민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진짜 민생을 고민한다면 속히 국회로 복귀해서 관련된 법안 통과 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비밀인 한미정상 간 대화 내용을 국익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누설한 강효상 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동안의 모습을 보면 국회 의안가를 정부하고 동료 의원들을 감금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부정하게 취업을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거나 막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라고 하면 이게 다 야당 탄압이다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해왔습니다. 이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자 다시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행위가 공익제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효상 의원은 비리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누설될 경우 국익을 해치는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누설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에는 절대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은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국가기밀을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회의 과정에서 누설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누설했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재를 통해서도 누설했습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보호 대상에도 절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 노회찬 의원님의 경우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발표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명백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한미동맹과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해왔던 당입니다. 혹시 그 말이 우리가 집권했을 때만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최고위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책임있는 공강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다. 국민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권할 의사가 없다. 사실상 파산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이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밀 유출을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둑질을 선행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군에 가서 한 얘기는 참으로 위험하고 분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분이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맞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군 통수권을 부정하고 연장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 고생하는 군인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과연 이분이 공직을 담당할 그런 인식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국민들의 뜻과 국민들의 인식과 상식에서 벗어난 막말을 멈추길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많은 국민들이 축하하고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생충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마 강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메시지 말고서는 다른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영화계는 정말로 열정착취라는 말이 맞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일해왔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스태프들에게 합당하고 적당한 임금을 다 지급하면서 영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영화계를 새롭게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 통계청의 처분 가능 소득 지표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야 된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지표는 거꾸로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통계청의 처분가능 소득 지표의 내용입니다. 1분기 지표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보완해야 할 과제도 우리에게 제시를 했는데요.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포용 정책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1분위 가구의 이 개선 흐름을 또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1분위 가구의 구성을 보면 65살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요. 또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구 비중이 높아서 근로자 가구 비중이 30% 미만입니다. 1분위 이 가구가. 그래서 이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일자리도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고 하여튼 이 1분위 가구가 더욱더 소득이 늘어서 소비할 수 있어야 우리 경제의 체질도 더 좋아진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위원님. 황교안 대표께서 아주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는 정부와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군대를 항명하라고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군이 항명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굳이 따로 하란 말입니까? 범인에 의해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은 총리를 역임했던 분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을 거리낌 없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어도 황교안 대표는 당장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잘 몰라서 한 말이다 라고 하든지 그냥 무식길에 나온 말이다 라고 진솔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말씀을 안 한다는 얘기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말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영 최고위원님. 예,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적기에 집행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경안 처리가 너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예산심의 의결권은 스스로를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정상화되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법에 따른 입법권 행사의 한 과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저희 민주당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3일 전국 언론노조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지역 언론 상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 축이 바로 지역 언론입니다. 뉴스 이용자의 다수가 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버와 같은 사업자의 지역 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개인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개인자의 일정한 행위 요건 하에 개인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계기로 개인 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게임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 역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의 내용이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인숙 질문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51.6%가 현재 국회 사역의 책임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말 이제는 들어오겠지, 또 이제는 일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5월 한 달을 정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함께 도달했습니다. 현장이 지옥이라는 이런 섭득한 발언에 국민들도 더 이상 베풀 자비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애투쟁 종료 시한이 흐른 지금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또다시 책임을 방기한 제 자매로 떠돌 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국회를 지체 없이 오늘이라도 열어야 합니다. 인생을 위해 당장 할 일은 국회에서 산적한 인생 현안을 해결하고 추경을 빨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은 5명의 사상자와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 가해자 아닌 듯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KBS 스토킹 시리즈 보도에서 지난해 1심 선고가 난 살인 미수 사건 381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이나 살인 미수 사건 159건 중에서 48건에서 스토킹이 드러났습니다. 즉 여성이 살인 미수 피해자일 경우 3명 중 1명이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이 있는 것입니다. 스토킹 단계에서 나갔다면 살인 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토킹을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대개는 경범죄로 처리가 돼서 8만 원의 범칙금을 받을 뿐입니다. 작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했고 또 작년 5월에는 법무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되고 했지만 아직까지 부처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정부 발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7건의 스토킹 처벌법이 의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의 전조로서 스토킹은 명확 관할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서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을 정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앞에서 언제까지 법안을 잠자리할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진 최고위원. 제가 좀 짧게 좀 해주시면 제가 해봐야 네, 저 앞에 부분 좀 빼고 가장 소득이 적은 일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나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보장 미수급권자는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4대 사회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은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다치거나 실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가입자들의 최저소득 기준의 사회보험료 지원, 기존 보험료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 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임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데 관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강효상 의원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샐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보면 늦게 정치에 입문하셔서 국회는 내팽개치고 장애투쟁 하시면서 대선 모르며 재미를 붙이셨는지 정말 난새는 줄 모르고 막장바람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최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P를 방문해서 우리 군은 정부와 국방과 입장을 달리한 이 발언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군을 고려시대의 호족들의 사명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주 한심하고 나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우리 국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국군에 사과하시고 이 말씀을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아유, 우리 강훈식 위원장님 인사 한번만 오늘 대표님 덕분에 잘했다고 오늘 마지막 지금 이제 수고하셨습니다.